이제 두 번째 소실 문자들입니다. 오늘 함께 공부할 소실 문자는 여린 히읗, 반치음, 옛니응, 순경음 피읍, 아래아 이렇게 5가지 글자를 볼 것이고요. 이것 말고도 실제로는 소실 문자는 더 있습니다. 쌍히읗이라든지 쌍이응이나 쌍니응 같은 것도 있지만 문헌상에 나온 예가 이런 것들은 극히 드물기도 하고요. 그래서 앞서 말한 5글자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린 히읗입니다. 이 글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후음의 기본자 이응에서 가액한 글자로 세종대왕이 창제한 훈민정음 28자 안에 들어가지요. 여기서 훈민정음 28자는 자음에서 상형의 원리로 만든 기본자, 그리고 가획자, 이체자와 그 모음에서 기본자, 초줄자, 제줄자를 말합니다. 이 여린 히읗은 28자 안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글자는 제일 먼저 사라졌습니다. 세종이 만들었는데 아들인 세조 이후에 사라졌으니 정말 빨리 문헌상에서 사라진 것이죠. 변화 과정도 그냥 깔끔하게 원래 없었던 글자인 듯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동국정운, 즉 한자음에서 소리로 인정했지만 국어, 우리말에서는 이것을 소리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글자는 훈민정음 초성 17자에 들어가긴 하지만 우리말에는 잘 쓰이지 않았고 한자어에만 주로 쓰였죠. 그렇다고 해서 고유어에서 아예 안 쓰이지는 않았습니다. 쓰이긴 쓰였는데 용언의 관형사형, 예를 들면 갈, 길이라고 했을 때 가다라는 용언을 가지고 이렇게 길을 꾸미고 싶을 때는 이렇게 리을이라는 관형사형 어미를 쓰잖아요. 중세 때는 이렇게 관형사형을 쓸 때 여린 히읗이 나타나는데 이 여린 히읗이 이렇게 된소리 부호 혹은 절음 부호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설명만 보면 감이 잘 안 오죠. 그래서 예를 준비했습니다. 예를 보시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할 세종 어제 훈민정음입니다. 여기에 여린 히읗이 쓰인 곳을 표시해봤습니다. 이렇게 이 글에서는 총 5번이 쓰였습니다. 먼저 우리 특징 중에 보았던 이게 한자음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한자어에서는 음과 안에서 여린 히읗이 쓰였네요. 그런데 이렇게 초성에 여린 히읗이 쓰인 예는 고유어 중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초성에 쓰일 때는 한자어만 쓰였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특징, 동국정운에서는 음운 단위로 취급했고 우리말에는 쓰이지 않고 한자음에서만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쓰인 곳이 3군데 있네요. 홀빼이셔도, 그리고 할 놈이 하니라, 마지막으로 할 따라민이라, 이렇게 3군데 쓰였는데요. 여기서 보면 모두 리을 여린 히읗이라고 하면서 모두 관형사형 어미로 사용했는데요. 먼저 홀빼이셔도 여기에서 여린 히읗은 된소리 부호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뒤에 초성을 보면 이렇게 비읍이 있죠? 이 비읍은 된소리가 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사용한 여린 히읗은 된소리 부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읽게 되면 홀빼이셔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 놈이 하니라 에서는 여린 히읗 뒤에 보니까 니은이 나와 있네요. 니은은 된소리가 있었나요? 없었죠? 그래서 니은은 된소리로 발음할 수가 없으니 할, 놈이 하니라 이렇게 읽으라는 절음부호, 다시 말하면 쉬었다가 발음해라 라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고유어 표기에서는 용언의 관형사형이 나타나긴 하는데 이는 된소리부호 혹은 절음부호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 할, 따라민이라 에서는 여린 히읗 뒤에 이미 시옷계 합영병서니까 된소리가 있네요. 그러니까 된소리 부호라고 생각하면 여린 히읗도 된소리, 시옷계 합영병서도 된소리니까 확실하게 된소리로 발음해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이미 시옷에 된소리 표시가 있으니까 절음부호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여기에서는 2가지 상황 모두 다 가능하겠네요. 실제로 우리 이 부분 연구하시는 우리 교수님들도 아직 논의 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관형사형으로 사용될 때의 여린 히읗은 뒤에 시옷계 합영병서처럼 된소리 표시가 없거나 된소리가 있는 예사소리가 되어 있는
홀빼이셔도 같은 부분에서는 된소리 부호로, 아니면 여린 히읗 뒤에 된소리로 발음할 것이 없는 경우, 예를 들면 할, 놈이 하니라 같은 경우에는 절음 부호로 본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지금 여기서 본 관형사형 어미 리을 여린 이웃은 아까 본 이형보레와 형태가 똑같이 생겼죠? 그런데 이형보레는 언제 쓴다고 했었죠? 맞습니다. 바로 우리가 리을로 끝나는 받침인 한자어에서 쓴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온 관형사형 어미와 상관이 있을까요? 아니죠. 전혀 상관이 없다는 점 여러분이 꼭 체크해 두셔야 하겠습니다.